12월 11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강 후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을 소화해낸 오늘의 시장이었죠. 간밤 연준이 역시나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예,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지만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인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고요. 특별한 방향성은 없는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11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장 가까워지면서 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체크해 보더라도 간밤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11%가량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런 영향들 받아가면서 SK하이닉스의 조정 흐름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오전장에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11만 전자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오늘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코스피 역시도 약세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연중 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943포인트를 터치해냈고요. 이내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929포인트 저점을 터치해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보합권 부근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934포인트로 마감했던 모습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매도세, 외국인은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졌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매도로 전환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장 막판에 가까워질수록 외국인 3,400억 원 담아낸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은 7천억 원 이상 팔아냈습니다. 오늘 기관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좀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확인됩니다. 오늘 개인은 4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350억 원 이상 순매수,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체크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조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주들이죠. 약간의 반등 흐름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지만 조선주들 하반기, 4분기 들어서 굉장히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사실 특별한 악재도 없고요. 데이터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선업종은 대표적으로 계절성에 영향을 받죠. 일반적으로 조업 일수가 줄어들면 매출도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데 3분기 실적 조업 일수는 줄어들었지만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조선업종 아직까지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글로벌 선박 발주는 감소하고 있는데 국내 조선사들의 글로벌 점유율, 이 수주 점유율은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14%가량을 차지를 했었는데 올해 22%로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이 글로벌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70%에서 올해 59%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이 중국에 대한 규제에 따라서 국내 조선사들이 반사이익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데이터도 견조한데 이 주가는 왜 부진할까요? 결국에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황이 장기화되고 있죠. 그만큼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내년에 업황 지표가 더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 이런 의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 2,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계속 약세를 보여왔다. 이게 좀 일반적인 흐름이고 내년에도 이런 모습들이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또 전년도에 4분기 약세를 보였던 흐름을 1, 2, 3분기에 모두 만회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내년에 1, 2, 3분기에도 여전히 조선주들 좋을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주 같은 산업재 섹터에서는 보통 사이클이 굉장히 긴 편인 걸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만큼 호황기에 진입을 하면 방향성이 빨리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도 내년에 이 조선주들 흐름이 계속 좋을 거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선주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조선주 가운데 대한조선은 1.7%가량 상승을 했고요. HD한국, 조선해양, 강보합건 확인됩니다. 하나오션도 0.5%가량 상승했고요. 삼성중공업은 1.7%대 약세, HD중공업도 1.78%가량 조정이 이어졌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조선주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보안입니다. 올해 정말 끊이지 않고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반기 SK텔레콤의 유심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롯데카드, KT 그리고 최근에는 업비트의 해킹 사고도 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쿠팡의 보안이 뚫렸습니다. 무려 3,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이 됐는데요. 그만큼 보안주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들 올해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시각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면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 AI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이 최신 AI 모델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GPT-5보다 GPT-5.1이 공격 능력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던 모습을 오픈 AI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무차별 대입 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고 하면 비밀번호를 무한으로 좀 생성을 하고 조합을 해서 로그인을 좀 시도하려는 공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오픈 AI의 이 AI 모델들이 이렇게 사이버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보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보안주들 앞으로 관심 가져봐야 될지 이어지는 시간에 짚어볼 텐데요. 종가는 어떻게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안주 가운데 아토는 0.9%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모니터랩, 보합건, 또 센즈랩, 지니언스, 페스카로의 경우에는 약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페스카로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죠. 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에 따라서 조정이 좀 나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업 시간에 두 가지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2월 11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간단하게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확실히 내마녀의 날, 이 부분이 좀 오후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쿼드라티브 위칭데이에 이 매물이 막판에 좀 쏟아져 나오긴 했지만 많이 희석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종가에서 마이너스 돌아선 종목들은 내일 아침 개장과 함께 다시 사들일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을 띤 종목들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장은 12월 달을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 실적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나마 다소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내년 시장을 좀 준비하면서 실적이 좋고 또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확실히 내년도 대비를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오늘 오후장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될지 이슈업 통해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LNG 운반선 발주 폭풍전야, 본행제 황금시대 온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조선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4분기 들어서 조선주들 부진하다라고 앞서 이야기 드리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 3사는 이미 독이 다 찼습니다. 미국에서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도 미국에 있는 조선사들과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 조선사의 독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워낙 많은 물량을, 그러니까 3년치 수주를 거의 말무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새로운 물량을 받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내년부터는 미국이 LNG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LNG 운반선에 대한 대규모 발주가 나올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 조선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 LNG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부가시선이면서 기술적인 그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본행제죠. 230도, 마이너스 230도 이상으로 이 천연가스, LNG 가스를 이렇게 냉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 이제 230도 이상의 그 낮은 그 기온 온도를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제 본행제들이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영향으로 LNG선을 만드는 조선사와 또 이런 본행제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이 동반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은 내년에도 일감이 많고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 4분기 때 좀 주춤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그 좀 싸지는 이런 조선주들을 좀 담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내년에 이제 좀 더 구체화가 될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마스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우리 그 미 해군의 MRO 사업부터 시작해서 미 해군의 신형 군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선사들은 대부분의 독이 그 일감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이나 아니면 다른 동맹국의 이 그 조선사들의 이제 비어 있는 독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숙련공, 그러니까 이런 그 용접을 하는 그 숙련공들을 대량으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제 용접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러한 용접 로봇을 대규모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 해군의 마스카 프로젝트도 말 그대로 우리나라 조선사와 함께 그 성장,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구현이 될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다면 상방이 조금 더 열려있는 종목들 또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HJ중공업 확인됩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는 삼성중공업, HJ중공업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삼성중공업은 다른 우리나라 이제 조선 3사라고 할 때 이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과 다르게 민간 선박 위주로만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산 쪽에 대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그 주가의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실제도 주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 삼성중공업이 미국에 있는 조선사들과 손을 잡고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이런 방산 쪽 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이제 미 해군의 MRO 사업도 이제 수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롭게 방산 쪽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마켓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기고요. 또 한편에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해군의 이런 군함들은 대부분 다 HJ중공업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참수리 그 최신 참수리 이 해군 군함 그러니까 경비함이라고 할까요? 그 전투함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4척을 이번에 이제 해군에게 인도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해군의 발주 물량을 많이 받는 게 또 HJ중공업이죠. 그런 면에서 HJ중공업도 이 기존 민간 선박뿐만 아니라 이 미 해군의 마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영남이나 그러니까 동남해안에 있는 이런 조선사들과 또 조선 기자재 업체들과 이번에 모의를 체결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조만간에 HJ중공업은 관련된 미 해군의 MRO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허가권이 있는데요. 그 허가권을 조만간에 아마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HJ중공업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이 HJ중공업이 이게 한진중공업에서 이제 배만 만드는 줄 아시는데 실제로 HJ중공업은 한진, 즉 우리나라 최대 대한항공이라는 그 항공기 회사죠. 그러니까 항공회사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공항들이 있습니다. 한국 공항을 통해서 이제 그 공항을 짓고 건설하는 걸 하는데 그 업무, 즉 공항을 짓는데도 참여하고 있고 또 이런 토목건사를 대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이한 건 고리 1호 그 노후 원전인데 이걸 폐로 하는 데 있어서 그 컨소시엄에도 이 HJ중공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공항 쪽이나 이런 건설 사업에서 수주가 또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집트를 방문하셨을 때 이집트 카이로 공항을 대규모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조단위의 공사가 벌어지는데요. 거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데 이 건설 사업은 HJ중공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그 공사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HJ중공업이 이런 조선 쪽에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점, 그다음에 또 이런 공항 건설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HJ중공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HJ중공업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뿐만이 아니라 중동 쪽 포트폴리오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 관심 있으신 분들 내년까지 이 HJ중공업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보시죠. 정교한 사이버 공격, 강화되는 규제, 체계적인 보안 프로세스 시급. 네, 두 번째는 보안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해 끊임없이 발생했던 게 보안 관련한 사건, 사고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지금 자리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성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요번에 이제 쿠팡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투자를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돈이 나오면 보안 쪽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안 쪽에 취약하고 대기업들도 투자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 해커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SK텔레콤이라는 우리나라 최대 통신사다 뚫렸고 거기다 KT도 마저 뚫렸고 그다음에 롯데카드도 금융회사인데 뚫렸고 그러다 보니 이런 그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마저도 이번에 화재가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또 대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이 보안 쪽에는 올해가 진짜로 다사다난한 한 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내년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여기다 이 양자 컴퓨팅까지도 발전을 하면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나라의 이제 보안 쪽에 관련된 이 해킹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지난 그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이 보안주들은 상반기에 이제 조기 대선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이연했던 게 이번 4분기에 한꺼번에 몰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주들이 대부분 다 상반기까지, 3분기까지 적자를 보는 회사들이 많았지만 4분기 때 대거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실적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담아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상반기까지 이런 흐름들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 주시면서 보안주 지금 자리에서 잘 체크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 가운데 어떤 종목들도 체크해봐야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아톰과 센즈랩 확인됩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는 아톰과 센즈랩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아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많이 사용해본 휴대폰 인증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그걸로 돈을 꽤 많이 버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아톤이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인증 그 플랫폼인 패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 캐시카우 사업을 갖고 있다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회사는 핀테크 보안 쪽에도 굉장히 강점을 갖고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톰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이나 NH농협, 삼성증권 같은 금융회사하고 주로 많이 거래를 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술력 있는 보안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이번 4분기에 꽤 괜찮은 수주를 많이 올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센즈랩은 대표적으로 센즈랩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갖고 해커들이 만드는 새로운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조기에 찾아내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일 빨리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자신들의 보안 솔루션을 갖고 미국 특허까지 받았죠. 그런 면에서 이 센즈랩 같은 경우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중요한 점은 이 회사가 IPO를 할 때 공모자금으로 받은 돈과 또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들을 매각을 해서 꽤 한 500억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걸 갖고 과연 무엇을 할지, M&A를 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벌일지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사가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아쉬운 면이 있고 그래서 그만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안주들을 지금 주의 있게 잘 보시고 웬만큼 괜찮은 보안주들은 내 포트폴리오에 꼭 한두 개 정도는 편입을 해놔야 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아톤 수익 창출이 좀 명확하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센즈랩의 경우에는 미국까지도 좀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이 한번 긍정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 주실까요? 네, 아톤입니다. 아톤은 얼마 전에 그 자사 주식을 요번에 소각을 했고 일부를 소각하고 일부는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이제 실적도 좋고 나름대로 이제 재무적으로도 운영을 잘하는 회사죠. 그러면서 이 회사는 그 중앙은행이 그 디지털 화폐 실거래 이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릴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톤은 성장성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 캐시카우를 갖고 있고 미래 성장성도 갖고 있는 사업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톤을 여러분 웬만하면 한번 편입해 보시는 게 내년도 수익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톤 지금 자리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보자라고 전망 주셨고요. 내년까지 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주와 보안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내년까지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내년까지 수익 내는 전략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QR코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 사용하는 게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시장 흐름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최근 급격한 주가 급등 영향으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받으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부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포함됐습니다. 두 종목의 전날 종가가 1년 전 대비 각각 244%와 314% 급등했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경보제도는 소수 계좌의 집중 매매나 일정 기간 주가 급등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 위험을 고지하는 장치로 투자 주의에서부터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순으로 구분되는데 투자 경고 종목은 신용융자 매수가 제한되고 대체 거래소 매매도 정지됩니다. 또 주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 경고의 주요 대상은 보통 변동성이 큰 코스닥 중소형주들이었지만 올해는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례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이 대거 경고 명단에 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경우 가파른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임에도 투자 경고로 묶어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3.75% 하락한 56만 5천 원에 SK스퀘어도 5% 넘게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화 소식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중소형 건설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시가 대림 1구역 재개발에 신속 통합기획 2.0을 적용해 기존 정비 사업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며 통상 18년 이상 걸리던 정비 기간이 약 12년으로 줄어들 거란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올해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1월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완료되면서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점도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97 공급 대책에 대한 주택시장 공급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격주 점검 체계를 가동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신원종합개발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상지건설과 일성건설도 15%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중국 기업과 3조 원 규모의 저분자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일동제약의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화이자가 중국 포슨제약의 자회사 야오파마로부터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GLP-1 수용제 작용제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작용제는 현재 호주에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임상 1상이 종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3조 원대의 대형 기술 이전이 성사된 만큼 글로벌 빅파마가 저분자 기반 비만약 플랫폼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일동제약도 저분자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임상 1상에서 최고 용량 200mg의 투여 시 4주차의 평균 9.9%의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돼 수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소식에 일동제약의 주가는 25% 가까이 오르며 4만 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림지주가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의 재개발 소식이 알려지며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등이 연일 상한가 행진을 펼치자 하림지주 또한 수혜 기대감이 재부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림지주는 자회사 하림산업을 통해 서초구 양재동의 대형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해당 부지는 물류 기능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과 업무 공간이 결합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고 지하 8층부터 지상 59층까지의 초고층 단지로 설계될 예정이며 서울 남부권의 신개발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건축 심의를 준비 중이며 인허가와 자금 조달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림지주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11,53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현재 구간 약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투자 경고 소식에 투자 주의 종목에 따라서 보합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2%가량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8%가량 하락하는 움직임들 확인되고요. 에코프로비엠 3.4% 하락세, ABL바이오도 2.9%가량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0.7%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0.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같이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김태현 파트너의 비법 강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벌써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이번에는 무엇을 말씀드릴까 했는데 요즘 보면 해외 뉴스를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뭐 조만간에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우리나라는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런 재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러우 전쟁 관련된 러우 전쟁 종전에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좀 봐줘야 될 타이밍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뭐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주요 인물들이 나와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러우 전쟁을 종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상들을 벌이고 있고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할양을 해주고 즉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지금 현 상태에서 뭐 일부 추가적인 뭐 영토를 더 넘겨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이런 완충지대를 만들고 이 휴전을 하자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뭐 영토를 할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반대하는 게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정부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건이 노출되면서 더 이상 뭐 EU나 나토나 또 미국에 대해서 이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무기를 공급해야 한다든가 이런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들이 더 반영이 된 휴전안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과거 이제 한국 전쟁의 휴전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남북 간의 이 휴전 협정에서 우리 당사자인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 주한미군 저 연합군이죠, 유엔군이죠. 유엔군과 이 북한, 중국 이 3자 간의 합의로 휴전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와 비슷하게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이 강대국 간에 그냥 뭐 어떤 합의로 이 전쟁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미 이 우크라이나 쪽에 이런
그 지사를 만들어서 이제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주요 전쟁터가 됐던 옛날의 우크라이나 영토, 지금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이 말 그대로 재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도 손을 대는 그런, 그러니까 말고 줄을 댄다고 그러죠. 줄을 대는 한국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에서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미국과 나토, 그다음에 이런 EU 쪽에서 돈을 댈 것이고 그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이거에 대해서 뭐 말 그대로 휴전안이 뭐 계속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의 발주가 나올 때 주로 이제 유럽 기업들이 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돈을 EU가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발주를 받은 그 EU 기업은, EU에 있는 유럽 기업은 결국은 우리 한국 기업에게 하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가 단위의 재건 사업, 이런 것들을 해본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우크라이나는 이왕 재건 사업을 할 때 한국처럼 21세기에 맞는 그런 수준의 재건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확실히 본격화되고 한국 기업들이 그 일을 수주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뭐 IT 쪽도 그렇고 이런 그 현대화된 그런 도시로 그러니까 국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뭐 삼부토건 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보셔야 할 게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해외 진출 이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의 ODA, 정부에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일부 돈을 대는데 그 돈을 대는 대신에 한국 기업을 지정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ODA는 확실히 우리 한국 기업들의 몫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기존의 한국 기업하고 어떤 서로 좀 주고받는 우리 같으면 한국 기업들이 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무슨 농기계를 댄다든가 이러한 기존의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도 있고 재작년도 있고 지금 전쟁이 4년 동안 이루어지는 동안 줄기차게 러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재건 사업이 되었다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어떤 정보에, 어떤 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머니게임을 하는 종목들과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고 진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삼부토건 같이 말 그대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지만 한다고 발표를 해놓고 이 해외 사업부를 아예 그냥 해산시켜버리는 그런 이율 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말 그대로 이제 주가를 튀기 위한 그런 머니게임을 하는 종목들하고는 확실히 구분해서 투자할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진건설로봇이라는 회사와 대동, 그다음에 SG 이런 회사들이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사업에 확실하게 줄을 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 종목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오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실무회담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우리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고요. 나는 이 종목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격, 매도 타이밍, 나는 잘 짚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M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을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께서 공략주 3가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전진 건설 로봇입니다. 삼형에서 로봇이란 말이 들어가서 굉장히 무슨 앞서가 있는 그런 로봇 회사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콘크리트 타설하는 그 펌프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로봇 자체,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펌프카를 일종의 로봇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자동화됐고 그러한 로봇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기능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으면 작년 연말에 걸쳐서 이제 전쟁이 3년차 됐을 때입니다. 3년차 됐을 때 이제 전쟁이 끝날 거다. 왜 한국 전쟁도 3년 지나 다 끝났다 하면서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번에 그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여기서 또 이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는 주가가 이 차트의 그림이 여기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사진들은 뭐 예전에 이 회사의 IR 자료에서 있던 거를 그냥 뽑아온 건데요. 근데 이 회사들은 이런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해서 우리도 주변에 고층 빌딩을 지을 때 이런 콘크리트를 높은 층에 올려보내는 이런 그 펌프카들을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제 공사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층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것들 지을 때도 이런 펌프카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고 이 회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더 많이 이런 펌프카를 판매하고 있고 전체 매출액의 작년 기준인가요? 하여튼 70% 이상을 해외에서 수출로 벌어들인 회사입니다. 그만큼 해외에 대한 비중이 높고 그런 면에서 해외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럽의 건설 장비 전시회에 나가서 우크라이나 쪽 사람들을 만나고 우크라이나 정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부분을 전달하기도 했죠.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사업에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전진건설 로봇은 매수가 48,000원,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을 제시해 주는데 오늘 종가가 지금 매수가보다는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의 목적은 매수는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고 매수 수량을 가장 늘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매수하시면 되고 전진건설 로봇 실적이 지금도 3분기 누적으로 1,452억, 매출액에 영업이 230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239억을 할 만큼 실적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반드시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 대동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대동하면 여러분들이 뭐 농기계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뭐 시골에 뭐 부모님이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처갓집이 있다면 이 농기계들 한번 보시면 한 두세 대 중에 한 대는 이 이항기든 뭐든 이 대동이 많습니다. 그만큼 대동이 농기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이 회사가 최근 들어 또 뉴스가 많이 나온 건 미국에 이 농사를 짓는 농업지대 이제 중서부 벨트죠. 거기에 이 중소형 트랙터를 가장 많이 판매한 그 회사로도 알려졌죠. 그런데 물론 최근 들어 좀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곡창지대입니다.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의 별명이 가나안 나라의 식량 창고라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그 밀 농사를 통해서 생산된 밀은 흑해를 통해서 이집트와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 아랍 쪽에 있는 아랍 국가에 좀 못 사는 나라들의 이 식량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제일 큰 산업 자체가 농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 대부분 전쟁터에 나가고 해서 여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힘든 노동이 많죠. 그래서 자동화된, 즉 농기계 자체를 로봇화해서 자동화된 그런 농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이 대동은 계열사 중에 대동 로보티스인가요? 그 회사를 갖고 있어서 이러한 그 농기계의 로봇화 이런 것들, 피지컬 AI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죠. 물론 이 대동이 그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 발판으로 마련하는 미국 시장에서 이 중소형 그 트랙터를 가장 많이 판매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지금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고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 회사는 자신의 농기계 한 10여 대를 무상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무상을 주고 농업대학에서 이 우크라이나 현지
김상재 농업대학에서 말 그대로 이 기계를 갖고 새로운 영농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라고 준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우크라이나의 농업 지도자들이 이 젊은 지도자들, 대학생들이 이 자기네 그 농기계에 익숙해지도록 한번 거기에 익숙해지면 다른 그 러시아나 이런 쪽에 러시아보다는 이 대동의 농기계가 한 1.5배 정도 한 세대 좀 앞서 있는 그런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대동 매수가는 9,5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마지막 종목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현 파트너님의 공략주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매수가는 4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7만 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견조한 부분들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공략주 대동입니다.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는 9,6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매수가 9,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5,000원으로 설정해 주신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공략주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이 마지막 종목은 SG라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이제 도로를 깔 때 검은색 아스팔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아스콘이라고 해서 그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아스팔트 국내의 포장, 그러니까 이런 도로 포장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 높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 그 SG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 지역에서 이 도로 포장 공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에 대한 레퍼런스를 쌓고 있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도로를 새로 까는, 왜냐하면 전쟁으로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이 SG에게는 우크라이나라는 이 시장 자체가 재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찍부터 공을 들이고 실제로 키이우에 벌써 법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SG는 굉장히 똑똑한 게 어차피 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이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이루어져 있고 가장 많은 파괴가 이루어진 이곳이 가장 큰 수요가 있는 곳인데 이 수요도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키이우에 법인을 내면서 또 한편으로 러시아에서 이 회사가 지금 친환경 아스팔트인 이 에코스틸 아스콘이라고 이 특허를 러시아에 출하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거죠. 양쪽 시장을 다 먹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데, 근데 문제는 왜 주가 이렇게 그 폭락을 했었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공사가 대규모로 없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그 CG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했고 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요번에 19회차 전환사채에 그 2,177원에 401만 주가 요번에 주식으로 전환되고 12월 10일 날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이 주식이 신주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날 당일 날 주가가 2,500원 정도 이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매물로 다 쏟아지면서 소화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이렇게 전환사채가 계속 주식으로 전환되면 그에 따라 주가가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19회차 전환사채는 아직 잔여 주식 746만여 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이 더 주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SG는 다양한 호재성 재료들을 계속 시장에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충분히 싸게 살 기회가 있다는 점을 잘 보시고 매수가는 2,600원, 네,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3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는 SG입니다. 오늘 매수가는 2,600원, 목표가 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 앞으로 시세 분출이 나올 때 나는 혼자 대응하지 않고 파트너님과 함께 도움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엠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접속하는 게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셔도 함께하는 방법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